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그런 노력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도 세상이 그런 노력을 한 번 더 저버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7년 6월 8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날은 아파트 외벽의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마무리로 도색 작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는 김모 씨와 황모 씨를 비롯한 4명이었는데요. 4사람은 도색을 하면서 외벽에 생겨있는 갈라진 틈을 메꾸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고층 아파트의 외벽 도색 작업인 만큼 작업자들은 옥상에서부터 내려와 밧줄에 매달린 채로 도색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도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작업을 하긴 심심하기도 하니 각자 핸드폰으로 음악을 켠 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도색이 진행되던 아파트에 살던 서모 씨는 이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새벽 5시부터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서 씨는 갑자기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음악인가 하고 문을 열고서 이웃집 문에 귀를 대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음악은 창 바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차에다가 음악을 크게 틀었나 싶었는데요.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음악 소리는 밑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도색 작업 때문에 벽면에 매달린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큰 음악 소리가 바로 이들에게서 들려오던 것이었는데요. 서 씨는 벽에 매달린 작업자들에게 음악을 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서 씨의 외침을 들었던 것은 작업자 황 씨. 황 씨는 서 씨의 욕설이 섞인 외침을 듣자마자 괜히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또 주민의 말이니까 좋게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어 음악을 꺼버리고 그렇게 일이 해결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작업자 김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매달린 곳이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 씨는 음악을 계속 켜둔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음악을 꺼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음악이 들려오게 되자 서 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황 씨에게 이미 욕설을 퍼부었지만 김 씨는 이 외침을 듣지 못했던 듯합니다. 결국 서 씨는 치밀어 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공업용 커터칼이 들려 있었는데요. 옥상에 도착한 서 씨는 앞뒤 따져볼 틈도 없이 작업자들이 매달린 밧줄이 어딨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 서 씨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고쳤다면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상에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관리를 해야 할 담당 인원들이 사실은 1층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 밧줄 또한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장치가 있어야 했지만 이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사되면서 업체 측이 작업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도 밝혀집니다. 작업자 4명이 각자 매달린 밧줄 4가닥을 본 서 씨.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쪽에 매달린 밧줄 2개를 보고는 곧바로 커터칼을 가지고 한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굵기가 약 2cm 정도 되는 굵은 밧줄이었지만 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칼로 줄을 잘라냈는데요. 그러다가 서 씨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쪽이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서 씨가 자르던 밧줄은 음악을 껐던 황 씨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김 씨의 밧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황 씨의 밧줄을 자르는 걸 멈추고 김 씨 쪽으로 향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보다 더 힘을 줘서 자르게 되는데요. 가해자 서 씨가 커터칼을 밧줄에 대자마자 줄이 마치 터져나가듯이 빠르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밧줄에 연결된 작은 의자에 앉아 작업 중이었는데요. 처음에 서 씨가 자르던 황 씨의 밧줄이 흔들리다가 이내 김 씨가 매달린 밧줄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던 김 씨는 밧줄이 끊어지자 그대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12층 근처에서 작업 중이었는데요. 지상에서 약 35m 정도 떨어진 높이였습니다.
김 씨의 추락으로 인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 추락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12층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진 김 씨는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 씨의 소행이었음을 전혀 몰랐던 작업자들은 처음엔 밧줄에 문제가 있어 생긴 사고사로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구조대에게 자신의 밧줄이 먼저 흔들렸다며 사고 전의 상황을 설명한 황 씨의 진술 때문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이들은 김 씨의 밧줄이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고 뭔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황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 역시도 강제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황 씨는 사고 전 벌어졌던 일을 전부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에게 욕을 퍼부었던 서 씨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서 씨가 거주하는 곳을 파악하고 그를 조사하러 갑니다. 하지만 서 씨는 마치 방금까지 자고 있던 것처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자신이 아까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건 맞지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합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서 서 씨의 모습을 포착했으며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한 뒤 가택을 조사하게 됩니다. 집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옥상의 밧줄 근처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바로 서 씨의 슬리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슬리퍼와 발자국의 크기도 일치했고 슬리퍼 바닥의 무늬도 역시 발자국에 남겨진 모양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경찰은 냉장고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커터칼을 찾아내어 슬리퍼와 함께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커터칼의 겉에 묻어있던 가루에서 밧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고 슬리퍼 바닥에 묻어있던 액체에서는 옥상 바닥에 묻어있던 것과 같은 성분이 검출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서 씨가 벌인 범행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체포된 서 씨를 추궁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이었음을 전부 실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가 꺼낸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밧줄 4개를 전부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발견하고 그쪽의 밧줄을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쪽이 끊어지고 김 씨가 추락한 것을 보고는 황급히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자는 척을 하고 발뺌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체포 후 서 씨는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 씨는 현장 검증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당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서 씨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가 늦은 저녁이나 새벽도 아니고 피해자 김 씨가 틀었던 음악 소리도 그다지 시끄럽지 않았으며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숨을 해친 악질적인 범죄로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서 씨는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문제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 씨의 징역을 35년형으로 감형시켰는데요. 2심 재판부가 그를 감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 씨는 사실 이미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행 전과로 인해 구금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의절한 채 지내고 있었으며 혼자 지내다 보니 알코올 의존증이 무척 심해졌고 정신적으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서 씨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던 점, 또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시달리던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상태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35년을 확정합니다. 재판부는 서 씨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말 힘든 환경에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진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던 김 씨는 어머니와 자신의 부인 그리고 5명의 자식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7명의 식구를 혼자서 힘들게 부양해오던 김 씨가 하루아침 만에 서 씨의 만행으로 고인이 된 것입니다. 김 씨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아니라 온라인 카페와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그리고 양산 지역의 지역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으며 모 프로야구 구단의 소속 선수 역시도 유가족에게 후원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종종이 아닌 더 자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던 가장이었습니다. 밧줄 하나에 매달린 채 7식구를 부양해오던 김 씨. 어쩌면 김 씨의 7식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김 씨라는 튼튼하지만 외로운 밧줄에 의지해오던 셈이었는데요. 가해자 서 씨가 끄는 밧줄은 김 씨뿐만이 아닌 7식구의 미래까지 추락시켜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은 가해자 서 씨와 피해자 김 씨 둘 중 누구였을까요? 무기징역 시리즈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